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남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서 혹시나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정말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보통 저희 또래 집안을 보면 가부장적인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으로 많이 나뉘는데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남자가 최고라고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아들을 낳기 위해 줄줄이 딸을 낳아 저를 일남 사녀 중 막내 귀중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누나들과는 다르게 커왔어요. 거의 모든 집안이 저와 아버지 위주로 흘러갔었죠. 누나들과 차별이 심하다 보니 누나들의 원성도 컸어요. 사실 누나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런 누나들을 보면서 저는 더 미안함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누나들은 엄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만 물려주셨죠. 나중에는 제가 나눠주긴 했지만 그때도 엄마는 아들이 우선이라며 누나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나들은 엄마와 거의 교류를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누나들을 이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을 순 없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결혼이었죠. 아무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엄마가 결혼을 하고 나서 혹시나 며느리에게 심하게 대하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엄마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은 아니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항상 저를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대해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얼른 저기 따뜻한 곳에서 쉬어라. 여자는 아래가 따뜻해야 하는 법이야. 집에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요즘 일은 힘들지 않니? 아이도 얼른 가져야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도 나빠지고 안 좋다고 하더라. 쉬엄쉬엄 일하려무나. 뭐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고. 바쁘니까 매번 반찬하기도 힘들 거 아니니? 내가 해다가 현우편으로 보내마. 아니에요. 어머님 고생하시지 마세요. 반찬은 제가 해도 되고 바로 옆에 반찬 가게도 있어서 사다 먹기도 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먹고 있고 일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그래도 저보다는 어머님 몸 건강을 더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러마. 역시 며느리가 있으니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넷이 나 있는 딸내미들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도 안 하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내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주 마음 편하고 좋구나. 아들이 결혼하더니만 얼굴이 참 좋아졌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참 고맙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여기도 너무 자주 오지 말거라. 너희 집에서 푹 쉬고 가끔씩만 보면 되지. 이런 것도 부담이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하더구나. 집에서 푹 쉬면서 몸 상하지 않게 하렴. 그래야 얼른 아이가 들어서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한 손주만 있으면 돼. 안 그래도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소식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안 생겨서 사실 저나 남편이나 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임신했네요.
다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매번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와도 수저 하나 놓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7주차라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며느리가 장한일 했구나. 어쩐지 요즘 꿈에 자꾸만 호랑이가 나오더니만 그게 태몽이었구나. 호랑이가 옥구슬을 물고 너희 집으로 쏙 하고 들어가더라. 튼튼한 장군이 태어날 모양이야. 아이고, 집에 경사가 다 생겼네.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도 엄청 좋아했을 거다. 장하다 장해.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입덧은 없니? 입덧 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안일은 우리 현우가 잘하니까 다시 기렴. 안 그래도 남편이 요즘 집안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입덧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복덩이가 왔나 봐요. 아이 임신하고 나서 승진도 하고 남편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있네요. 그래도 어머님 아직 성별은 안 나왔어요. 아이고, 딱 보면 알지. 입덧이더라면 아들이라고 하는데 걔가 천상 효자인가 보구나. 그래도 임신하면 조심해야 한다. 걷는 것도 조심하고 잘 때도 조심해야 하고 먹는 것도 다 조심해야 한다. 아이를 10달 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너도 지금부터 건강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아차차, 안 그래도 내가 콩국 끓여놓았는데 가지고 가서 먹거라. 기력 약해지면 입덧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두고. 아이고, 우리 왕자님, 언제쯤이면 얼굴 볼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네. 엄마는 아내의 임신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별이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아내가 놀라긴 했죠. 엄마는 저를 통해 직접 구운 곰국이나 몸에 좋다는 건 계속 보내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성별이 나올 시기가 되었죠. 저희 부부는 아들, 딸 상관이 없었지만 엄마는 아들을 원하셨어요. 성별이 나오는 검진날 엄마는 기대를 하며 전화를 먼저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늘 검진은 잘 받았니? 우리 장군 잘 자라고 있다니? 저번에 보니까 배도 동글동글한 게 잘 크고 있는 것 같더구나. 이번에 가면 아이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 나는 벌써부터 우리 손자 내복까지 다 샀네. 주변에서도 그렇게 좋냐면서 물어보더라고. 아, 엄마, 그렇게 좋으셨어요? 엄마 근데 이제는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아이 딸이래요. 건강하고 문제없이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내도 아픈 것 없고요. 그러냐? 그래도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에휴, 어쨌든 그래도 너희가 바라던 딸이었으니 축하한다. 문제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그래. 근데 성별은 확실한 거냐? 그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 호랑이 태몽을 꿨는데 여자라고? 아들이라고 확신했는데. 참나. 그래도 첫째가 아들이면 엄마도 아빠도 든든하고 좋을 텐데 말이야. 성별 바뀔 일은 없다니? 아유, 엄마.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 딸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요즘은 첫째가 딸이면 더 좋아하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꾸신 태몽으로 저희 아이 호랑이처럼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성멸만 보지 마세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고 거기다가 대도 일 거 아니니. 딸만 있으면 남의 집 시집가서 대도 못 이을 텐데 무슨 필요가 있냐? 아무튼 너희가 좋다고 하니까 뭐 됐다. 나중에 둘째를 아들로 낳으면 되지. 혹시나 해서 말인데 저희 둘만 낳을 거예요, 엄마. 솔직히 저는 자식 하나만 낳고 싶은데 그래도 형제가 있어야 나중에 든든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딱 둘만 낳고 끝낼 겁니다. 둘째가 딸이어도 저흰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 혹시라도 아내한테 하시지 마세요. 아이고, 너는 아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니? 네가 남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은 꼭 있어야 해. 네 대를 이으려면 있어야지.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아들은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거다. 왜 옛날 어른들이 아들 노래를 불렀겠니? 어차피 시간 지나서 네가 나이 먹으면 그때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을 거다. 역시나 엄마는 남아선호 사상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누나들이 연을 끊은 이유도 다 그런 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셨죠. 출산을 할 때도 엄마는 딸을 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출산을 했다는 것만 전화로 듣고 3, 7일이 지나야 아이를 봐야 한다는 핑계로 오지 않으셨죠. 저도 너무나 실망을 했지만 누구보다 실망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시엄마셨지만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바로 180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혹여나 엄마가 아내와 딸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가족 모임을 피하고 되도록 큰 행사가 아니면 안 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엄마를 만날 때면 아내와 딸은 상처를 받고 오곤 했죠. 아이고, 쟤는 여자가 저렇게 정신없이 빨빨 돌아다니면 되냐? 여자는 자고로 조심해야 하는 법이야. 쟤는 무슨 남자애처럼 하고 다니는 거니? 애미야,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 여자이면 얌전히 앉아서 있는 법을 알려줘야지. 에휴. 그리고 몸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니? 어째 애가 4살이 지났는데 둘째 소식이 왜 아직도 없어? 어머님, 저희 아직 둘째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애가 어때서요? 저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면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저렇게 활발해야 하는 거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희 아이 더 낫지 않을 거예요. 왜 자꾸 저희 딸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 오고 싶은 생각도 안 드네요. 그래요,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누가 남자 여자 따져요. 우리 딸 건강하고 누구보다 활발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만 오면 무슨 문제 있는 것 마냥 말하는 거 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저도 누나들처럼 안 보고 사는 거 바라세요? 아니, 나는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그리고 너희 저렇게 빨빨 돌아다니는 거 잘 교육하지 않으면 애가 클수록 정신머리 없고 산만하게 크는 거다. 그리고 시애미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다시는 여기 안 올 겁니다.
엄마도 다시는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엄마가 저 귀중하듯이 저도 저희 아내랑 딸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렇게 자꾸 상처 주시면 저는 제 가족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알았다. 어디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우리 때는 아들 아니면 소방 맞고 쫓겨났으니까. 내가 옛 생각만 하고 그런가 보구나. 상처받았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영 끊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다오. 그나마 1년에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날에만 엄마와 만났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자꾸만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엄마의 태도에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마를 더 이상 안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제가 엄마께 강하게 얘기하면 그때마다 조심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첫째가 5살이 되던 해 저희는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건 엄마셨어요. 아이고, 너희가 둘째 소식이 없으니 아이 하나로 끝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구나. 주은애미 몸은 좀 어떠니? 괜찮으니? 첫째 때는 입덧이 별로 없어서 편하게 지냈잖아. 그래도 첫째랑 둘째랑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니? 안 그래도 이번에는 입덧이 좀 심해서 큰일이에요. 벌써 5kg나 빠졌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더 빠지면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요즘은 중간중간 먹곤 있어요. 근데 입덧이 많이 심한지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고 있네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대요. 딸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냐? 준이도 동생 생기면 좋겠지. 5살이니까 동생 태어나면 알아서 엄마 잘 도와주고 그럴 거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입덧이 심하냐? 자꾸 입덧해서 살 빠지면 기운도 없고 축 처질 텐데. 공국이라도 좀 고아주랴? 냄새 때문에 더 못 먹으려나? 아유, 첫째 때랑은 다르게 입덧이 심하다고 하니 걱정이구나. 근데 그럼 이번엔 아들인 거 아니니? 엄마, 또 아들, 딸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벌써부터 손자 어쩌고 저쩌고 하기만 해보세요. 이번에는 진짜 아내고 저고 엄마 안 봐요. 어쨌든 입덧 좀 나아질 때까진 당분간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일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아들, 딸 내가 언제 그랬니? 그냥 아들 아니냐 한 거지. 입덧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해본 거다. 건강하게 아이 태어나려면 주은애미가 뭐 좀 먹어야 되겠구나. 네가 옆에서 애미 잘 챙기렴. 엄마는 둘째의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첫째 때와는 다르게 심한 입덧을 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손자가 아닐까 은근히 기대를 하는 듯 보였어요. 엄마의 기대 때문이었는지 성별이 나올 때쯤 둘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집에 자주 방문하셨죠.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면 아내는 안방에 누워서 쉬게 하고 모든 집안일을 싹 다 하시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첫째 주은이를 등하원도 다 해주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에 아내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엄마는 아이를 돌봐주겠다며 집으로 매일 찾아오셨죠. 저와 아내는 굳고 말렸지만 꼭 도와주고 싶다면서 부탁을 하셔서 일주일만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첫째 등원 전에 오셔서 등원을 해주시고 제가 퇴근할 때쯤 집으로 가셨어요. 아내에게 혹시나 엄마가 오시고 뭐라고 하셨냐고 물어보면 매번 별일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 오시기 전에 가셨어? 당신 불편하지 않아? 엄마 오시는 거 불편하면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솔직히 아이도 신경 써야 하고 엄마도 신경 써야 하는데 당신이 제일 고생이겠네. 내가 있을 때 푹 쉬어. 뭐 집안일 해야 하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가서 할게. 응? 아니야. 나도 솔직히 어머님 오시고 나서 좀 신경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좀 편해서 놀랐어. 어머님이 나 침대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집안일도 싹 다 해주시고 거기다가 아이 기저귀며 목욕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해. 낮잠도 많이 자서 나 오히려 개운하다니까. 아이 수유할 때만 내 방으로 오셔가지고 아이만 데려다주고 밖에 계시고 아이 깨어있을 때는 다 봐주셔. 아, 그래? 그래도 엄마가 좀 미안하긴 했나 보네. 전에 주인이 태어났을 때는 당신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그때 2시간마다 깨서 울어서 당신 거의 100일 넘게까지 잠 제대로 잔 적도 없고 그때 면역 다 떨어져가지고 매일 아프고 그랬잖아. 내가 엄마한테 그거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더 오시는가 보다. 그래도 엄마한테 계속 오시라고는 안 할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그렇잖아. 아니, 어머님 오시니까 정말 편하긴 편해. 집안일 하나도 할 필요 없고 주은이 등하원도 다 해주시고 거기다가 주은이 하원하고 나서는 거의 당신 올 때까지 밖에서 놀아주시다가 오신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주은이도 집에 와서 밥도 엄청 잘 먹고 씻고 바로 자버리잖아. 저녁도 어머님이 싹 다 해놓고 가시니까 나야 뭐 할 거 없이 편하지. 근데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긴 하더라고. 어머님이 나 쉬라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지 아이를 내 옆에 아예 데려다 놓으시진 않으셔. 아이 수유할 때만 데리고 오시고 아예 아이 방에서 따로 보시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주은이도 거의 동생이랑 있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뭐 어머님 말로는 지금 회복해야 하니 그런다곤 하시는데. 아, 그래? 엄마가 너무 신경 써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말해볼게. 당신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니까 일단 도움은 받아보자. 당신 주은이 낳고 나서 온몸이 다 약해져서 힘들었잖아. 그래도 당신 괜찮아질 때까지 불편하지 않으면 엄마 오시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는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 모든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먹을 음식까지 싹 다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아내는 집에서 정말 오로지 쉴 수 있었죠. 거기다가 첫째 딸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 되면 그때만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첫째랑 같이 동네 놀이터에서 몇 시간이고 놀다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첫째도 집에 와서 바로 씻고 밥 먹고 자는 패턴이 계속되고 둘째도 집에서 잠을 푹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만큼 어머님이 아이에게 잘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아이가 신생아를 벗어나고 부터였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부터 엄마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셨죠. 그때 무렵부터 아내도 엄마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셔서 둘째 이유식도 해주시고 그런 건 너무 편하고 좋거든? 솔직히 주은이 이유식 할 때 다 만들어서 먹이느라고 너무 정신없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어머님이 대신해 주시니 편하고 좋아. 근데 뭔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너무 둘째한테 사랑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가지고 다 해주시는 거 아니야? 요즘 엄마 이유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쁘신 것 같던데. 먹이면 안 되는 거 먹이시나? 아무튼 나도 어머니랑 잘 얘기해 볼게. 그래도 주은이랑도 자주 놀아주시는 것 같던데. 아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둘째한테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주은이 하원하면 어머님이 받아주시고 매일 놀이터에 가시긴 하는데 주은이가 저번에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거기다가 내가 안 왔을 때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나한테 좀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당신이 한번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는 엄마가 점점 둘째에게 과도한 애정을 주는 것 같다며 얘기를 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에만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평일에 휴가로 쉬는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둘째를 위해서 이유식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제가 집에 있다는 걸 모르고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이유식을 빨리 데우라며 아내를 재촉하더라고요. 제가 있다는 걸 설명할 틈도 없이 바로 이유식을 데우고 나오던 아내는 그만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는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거냐? 아니 그 아까운 걸 우리 귀한 손자 먹어야 하는데 그걸 떨어뜨리니? 세상에, 넌 네 아들이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쩌자는 거야? 뭐하고 있어? 당장 치우고 새로 태워오지 않고. 에휴, 이래서 애나 제대로 키울까 모르겠네.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머님 들어오시자마자 이유식부터 데우라면서 엄청 재촉하셨잖아요. 이유식 하나 떨어뜨린 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실 일이에요? 저번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화내실 일도 아닌데 어머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냐?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내가 다 너희 아들 건강하라고 해오는 건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따위 대접을 하고 있어? 이유식 하나라고?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자라라고 내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인데 이유식 하나로 취급하는 거니? 아이고, 우리 손자, 할미가 우리 손자 먹이려고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못된 엄마가 다 쏟아버렸네. 어머님,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손자고 손녀고 다 똑같아요. 어머님 차별하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저희 집에 제발 오시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말고 주은이 어머님께 안 보여드릴 겁니다. 아이고, 그래라. 내가 뭐 주은이 보러 오니? 딸내미가 뭔 소용이 있다고 그렇게 똘똘 싸매고 살아? 나는 우리 손자만 있으면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 집이 어디 네 집이니? 우리 손자가 크는 집인데 네가 왜 오라 말아야? 난 너도 소녀도 필요 없어.
진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손자이기 전에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건드리지도 마세요.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거 정말 모르세요? 왜 어머니 딸들이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사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내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저는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 엄마가 손을 올려 아내의 뺨을 쳐버렸어요. 저는 놀라서 바로 말리려고 달려가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엄마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 엄마를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6살 큰딸이었습니다. 딸은 너나 먹으라면서 엄마에게 소리를 치고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아내는 그런 딸을 보며 펑펑 울며 엄마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이젠 하다하다 애 보는데 손까지 올리세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게 얼마나 분통하고 주인이한테 미안한지 알기나 하세요? 전 지금까지 어머님이 주은이랑 밖에서 같이 놀아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긴 말 안 하고 다시는 어머니 안 볼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아이고, 넌 아들 낳았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니? 우리 귀한 손자,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이기도 하다. 네가 뭔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야? 주은이 밖에 데리고 가서 잘 놀고 왔으면 됐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까지 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은혜를 모르고 네가 이따위로 말을 해? 밖에서 놀아? 당신 주은이 그냥 놀이터에 던져두고 왔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주은이만 놀이터에 혼자 내버려두고 차에서 잤잖아. 저번에 주은이 놀다가 다쳐서 울면서 찾았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그동안 주은이만 놀이터에 남겨두고 당신 어디 갔었냐고? 아이가 없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이 어떻게 할머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주은이한테 손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이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손녀한테 할 수 있어? 당신?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물로 보고 있네. 그리고 쟤 이제 6살 아니니?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갈 나이인데 혼자 놀 수도 있지. 무슨 그거 가지고 이 난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인데 없어지긴 어디로 없어져? 거기다가 우리 귀한 손자 혹시라도 얘가 놀다가 건드리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엄마 진짜 저랬어? 앞으로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오실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엄마가 진짜 잘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아내 얼굴에 손까지 올려? 내가 멍청했지. 엄마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내가 정말 멍청했지. 아내가 통곡하며 말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개월 동안 엄마는 첫째 딸을 하원하고 나서 바로 놀이터에 버리듯이 데려다 놨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지 않는 할머니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영영 떨어뜨린다는 끔찍한 말로 아이를 겁을 줘 아이는 저희에게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딸이 울고 있던 것을 우연히 옆집 주민이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따졌지만
엄마는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하셨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신 거냐고요? 정말 손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엄마? 엄마 때문에 누나들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저도 상처받았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데 제 딸뿐만 아니라 아들한테까지 저와 제 누나들 고통을 똑같이 주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니? 딸 키워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너네 돌보는 건 아들밖에 없다. 나도 봐라. 딸내미들 코빼기도 보이나?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거다. 근데 내 옆에 있는 건 아들인 너밖에 없지 않니? 다 그런 거야. 딸은 키워봤자 남한테 시집가면 끝이지. 아들은 평생 내 옆에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커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거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시고 계시는지 알기나 하세요? 제가 그 고통 속에 살았다고요. 평생을 누나들이랑 차별하면서 키우시는 동에 저도 힘들었어요. 누나들이 왜 엄마 안 보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딸이고 아들이고 자식은 다 똑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더 잘 알겠던데요. 이제 엄마 곁에는 아들도 없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인데 엄마는 엄마가 제일 소중하신 거잖아요. 자식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어머니 아들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없으니 그렇게 알고 사세요. 그 후로 계속 찾아오는 엄마를 피해 저희는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누나들은 저를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도 자식들도 없이 혼자 계실 엄마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이 들었죠. 얼마 전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바뀐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 오셨더라고요. 잘못했다며 크게 반성하고 뉘우쳤다고 하셨지만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평생을 시달렸던 게 아들 낳는 거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주은이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손자를 얻었다고 하니까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주은이한테 더 잘할게. 엄마,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 잘못으로 집 유리 깨진 적 있잖아요. 그때도 엄마는 집에도 없었던 누나들 혼냈어요. 그때 누나들이 혼나면서 억울하다면서 펑펑 우는데 저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그때가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누나들도 그때를 기억하고요. 엄마는 나를 위해 준다고 그런 거지만 저는 그게 너무 큰 상처예요. 아마 주은이도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고요. 앞으로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손자도 엄마 때문에 상처받으며 클 수 있어요. 전 제 자식들 저랑 같은 상처 느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다. 내가 내 욕심에 그만 도를 넘었던 것 같아. 한 번만 용서를 해주겠니?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까지 이렇게 가버리니 기댈 곳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구나.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아들, 딸 차별 안 하고 모두 똑같이 대할 테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줄래?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주은이 태어나고 나서도 저희 엄마랑 영 끊지 않았어요. 엄마는 주은이한테 냉정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하면 바뀔 거라 생각해서 여러 번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회 다 날린 거 저희가 기회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엄마가 바뀌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전화 받았어요.
더 이상 기회 없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저는 엄마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간간히 누나들과 연락하면서 들리는 말로는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슬퍼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어요. 누나들을 통해서라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진실인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혹시라도 자신과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서 마음이 편치 않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천륜인데 저만이라도 어머니와 교류를 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지만 저는 마음이 확고합니다. 제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제 아이들을 차별한 어머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